그렇지만 제가 거기 표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뭐 교육상으로 제가 이거 상업적으로 써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메라를 키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카메라 앱을 꼭 눌러보면 카메라를 꼭 눌러보면 이렇게 동영상을 바로 가거나 사진을 바로 가거나 또 아니면 그 뭐 제가 이거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했다가 키기만 해도 요 옆에 이 끄트머리 카메라 앱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쪽 밑에 카메라 앱 보이세요? 이쪽에는 저쪽 끝에 여러분 저기 저쪽 끝에도 다 있고 이쪽에는 저기 전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살짝 밀으시면 바로 카메라로 가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껐다가 키는 순간에 요쪽 밑에는 뭐가 있냐면 전화 앱이 있어서 전화를 누르면 바로 전화 앱으로 가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실은 제가 켰을 때 저쪽 끝에 카메라 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만 바로 누르셔도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 앱을 찾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카메라 앱을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전원 버튼이라고 하는 그 다시 컷 이렇게 지금 완전히 켜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게 반 켜진 상태. 요 상태에서 여기 카메라 앱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슬쩍 누르면 바로 카메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앱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셔도 카메라는 우리가 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군데가 있다. 우리가 그 이 옆에 측면 버튼을 눌러서도 그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하여튼 그렇게 카메라 앱을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이게 눌러 보니 이렇게 동영상을 여기서도 동영상을 바로 찍을 수 있고 사진도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게 편리하게 쓰는가를 가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서 제가 일단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항상 여기 눌러 보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눌러 보면 그 카메라 설정이 내가 어떻게 허용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시고 맨 밑에 가시면 또 버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버전대로 가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카메라는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위에는 저가 위에 하얀 버튼이 하나 더 생겼는데 이거는 만드시면 되고 밑에는 하얀 버튼 하나 그거 누르시면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찍으면 돼. 그래서 이 위에는 이제 조금은 틀리지만 여기 저기 톱니바퀴 있는 건 카메라 설정이고 나머지는 어떤 모드별 촬영 옵션이에요. 저 위에 보이시면 그리고 밑에 줌으로 돼 있는데 어떤 거는 지금 제 카메라는 저쪽에 숫자로 나와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가 그 저기 이렇게 뭐 나무 표시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촬영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리 보기 썸네일이라는 거는 찍으면 바로 그 부분이 나와서 그냥 그 부분만 제가 금방 찍으면 여기 이 부분을 터치하면 바로 찍음 직전에 찍은 것이 나오거나 그래서 쭈루룩 옆에 거를 누르면 나오겠죠. 그죠? 네, 오케이. 비밀이 팍 나왔네요. 자, 그리고 어떤 거는 위쪽에 그 전후병 카메라가 있는 것도 있고 이 아래쪽에 전후병 카메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촬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렌즈 잘 닦아 주셔야 되고요. 이미지와 사이즈 화질을 결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3분할 격자를 잘 사용하시면 그 화면이 틀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는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렌즈 잘 닦아 주시는 거는 진짜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셔야 돼요. 안경 닦는 천. 원래 렌즈 닦는 천은 안경 닦는 천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허 해갖고 그 크리넥스 휴지를 많이 닦아요. 맞아요. 자, 그 옆으로 했을 땐 이렇게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했는데 원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진도 원래 잘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찍으시냐면 그 팁인데 그 이렇게 찍지 마시고 카메라를 뒤집어서 찍는 거예요. 그래야 실은 사진이 잘 나와요. 네, 이건 팁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가볼게요. 지금 위에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저 위에가 여기 설정, 요거 프레시, 그리고 요건 타이머, 요거는 그 내가 그 사이즈 결정하는 거,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요것도 누르면 나와요. 이제 자, 그래서 요건 프레시를 키면 그
꺼지게 하고 어떤 때 어두울 때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아니면 무조건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머는 누르는 거에 따라서 숫자가 틀려지시고요. 그리고 화면 비율은 이렇게 정하시는데 요 맨 앞에 있는 거 이런 거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 뭐 3대 4, 9대 16, 16대 9는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모션 포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카메라 있고 없는 카메라 있고 필터 있는 카메라 있고 없는 마이 필터도 마찬가지 얼굴 리피팅도 있는 카메라 있고 없는 카메라 있는데 오늘은 그냥 들으세요. 자, 줌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건데 자,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건데 이 우리가 보통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화면을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어떻게 쓰시냐면 보통은 카메라를 이렇게 키면 손으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해요. 그죠? 보통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요거를 그 숫자에 맞추면 바로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 나뭇잎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가 팍팍 늘어나거나 팍팍 줄어드는데 그거를 우리는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나뭇잎이 많다는 거는 초광각 가까운 데 찍으시는 거고 중간에 광각 그리고 이 나무 하나 서 있는 건 멀리 망원 렌즈라는 거예요. 초점, AF, 노출 우리는 이거 한 번도 조정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하면서도 초점 영역과 노출 영역 분리하기. 자, 예, 촬영 버튼 활용하기. 촬영은 이제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로팅 촬영이라는 게 다른 거 있는데 쭉 그냥 이건 여러분 하시는 거라 그냥 쭉쭉 가실게요. 자, 그래야 남은 집이 없고 숫자로 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안 나오는 카메라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그냥 설명만 하고 하는데 지금 요 첫 번째 있는 게 플래시. 요거 플래시가 이제 요거 X 이렇게 사선이 거져 있다는 건 플래시가 안 터진다는 뜻. 그리고 자동으로 요 타이머 맞추는 거예요. 타이머 3대 4는 촬영의 사진 비율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모션 포트 기능 이거나 없는 카메라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손 떨림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달빛에다 이렇게 별 하나 있는 거는 야간에 찍으시는 거예요. 야간. 그리고 프레임 속도 결정하는 거 이런 거 솔직히 우리는 하나도 쓰지 않아요. 아는데 그래도 기본은 알으셔야지. 얘가 이런 게 뭐에 쓰는 거구나. 자, 촬영할 동영상의 비율을 선택해. 동영상도 넓이에 따라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SNS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보통 사진을 많이 올리는 거고 트위터는 우리가 글을 많이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사진을 올라갈 때 거기는 1대1 즉 정사각형으로 올라가는 사진이 잘 받는데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는 16대9 이런 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게 좋고 뭐 비율은 그렇고 화질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또 선정을 해요. 촬영할 동영상의 해상도 요 필터 효과를 여기 반짝반짝하는 건 필터 효과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측광 방식 여러분들 이 부분을 왜 알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본인들이 사진 찍을 때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역광을 받으실 때 있어요. 이런데 역광을 받아놨더니 얼굴은 까맣게 나와. 그러면 얼굴 조금만 돌리거나 내가 찍는 사람이 옆으로 조금만 비틀어서 얼굴 조금만 돌려봐 이러면 잘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으셔야 돼. 그래서 여기 점이 있고 이런 거는 중앙에 기준으로 주변의 빛을 측정하는 거고 또 아니면 동글뱅이 있으면 중앙 부분에 빛만 측정하고 이래. 요건 카메라가 그렇게만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해. 지금은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카메라보다 얘가 더 어떤 건 잘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음식 모드는 이렇게 생겼고 음식 모드도 음식을 왜 음식 모드로 놓고 찍냐면 음식의 빛깔이 살아나요. 자, 카메라 촬영 모드는 지금 이런 거는 카메라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 밑에를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를 들어가 보면 이 밑에 보면 저는 싱글 테이크가 먼저 맨 밑에 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물 사진 여기 인물 사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사진으로 무조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동영상 있죠. 그 다음에 파노라마 프로 뭐 음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안 보는 건 뭐냐면 맨 뒤에 가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더보기를 우리는 한 번도 빼보지 않고 맨날 사진에만 놓고 사진에서 찍거나 동영상만 찍어 실은. 그래서 이 더보기를 항상 보시면 이 안에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이것 정도는 그래도 좀 아셔야 되고
내일은 사진 찍을 때 파노라마를 한번 찍어 보실 건데 이따 파노라마를 보면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으실 때도 어차피 인물 사진 찍으면 사진에다 놓거나 아니면 카메라에 인물 사진이라고 나온 거를 찍으면 인물 사진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자체에서도 보정이 돼요. 물론 우리가 앱으로 보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 자체에서도 보정이 됩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 동영상에 놓고 찍고 뭐 어떤 것들은 빨간 것이 따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빨간 게 옆에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보기를 가시면 거기도 여러 가지 거기서 프로 모드를 가면 여러분 진짜로 잘 찍으면 사진 작가 이상으로 나오는데도 우리는 그 모드를 한 번도 안 써봐서 그래요. 하여튼 더보기 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진도 가면 이 저기 그 나뭇잎이 두 개가 여러 개 있는 거는 0.5m. 근데 요즘 거는 제가 사진을 한번 가볼게요. 요즘은 그게 지금 제 거는 숫자로 나오죠. 저쪽 끝에가 여기 보면 숫자로 나오죠. 거기 그 나뭇잎이 여러 개 있다는 건 0.줌 그 거리 측하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2자로 누르면 갑자기 다가오죠. 그죠? 제가 1자로 갔을 때하고 5자로 갔을 때 멀리 가죠. 이렇게 그 마찬가지 나무가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거 이렇게 미리 맞춰 놓는 거예요. 그거를 맞춰 놓은 건데 거기서도 우리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손으로 이렇게 벌렸다가 눌렸다 이거를 해요. 그리 좋은 기능을 해줬는데도 하여튼 자, 요거는 그냥 촬영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요거는 안드로이드 또 자, 사진 촬영은 여러분 그 촬영 모드에서 사진을 선택한 후에 샷다를 짱 누르면 찍혀요. 그죠? 요거까지는 기본이고 고해상도 촬영은 아까 여기 그 3.4에 놨는데 거기가 풀 HD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뭐 4K. 요즘 4K라는 것이 이제 뭐를 사실 때 보거나 이럴 때만 4K라고 4K라고 나와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해상도가 높다는 뜻이니까 그게 있는 카메라는 그걸로 찍으시면 해상도가 더 높은 거예요. 해상도가 높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진을 확대했을 때 이 점이 안 깨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점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 신문 사진을 보면 다 점으로 돼 있잖아요. 점이 흐리고 진한 거에 따라서 사진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문에 인쇄되는 거는. 그런데 그 점이 해상도가 높다는 건 그 점이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흐릿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고해상도로 찍으시면 좋고 장면별 최적 그 설정은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요거는 그 찍으시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없는 카메라는 그냥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찍어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를 찍을 때도 항상 어느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 그 부분이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사람이 서 있는데 내일 야외 가서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서 있고 뒤에 배경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람 얼굴을 초점을 만들어 놓으면 뒤에 배경이 흐려지는 경우 있어요. 이게 그런 경우를 그렇게 찍으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앞에 초점을 이 가운데 저 노란 거에 맞췄더니 이 노란 거에 여기를 맞추면 요 부분이 하고 뒷부분은 흐려지는 거. 물론 이게 이제 아웃 포커스 펜 포커스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내가 무조건 찍지 마시고 어디 가서 찍을 때도 그거 한 번만 터치하시면 그 부분이 초점이 맞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 찍는 방법 이런 것들도 그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찍어요. 자, 셀프샷 촬영하시는 거는 마찬가지 그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아래쪽에 있는데 셀프샷을 이렇게 누르시면 바뀌는데 요것도 사람이 하나 있을 때는 사람 하나,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여러 명을 넣고 찍으면 얘가 광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필터 및 얼굴 리터칭은 저기가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제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요. 자, 바꾸고 요 맨 위에 제 거 같은 경우는 요 맨 위에 여기 어디요? 내가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이게 넘어갔구나. 자, 보시면 요 부분 요거의 그 필터 및 얼굴 리터칭이에요. 여기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 얘가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지금 필터도 되고 마이 필터 아니면 얼굴 이런 것이 돼요. 제가 거꾸로 못생긴 얼굴이지만 이렇게 해놓고 마이 필터 되면 조금 틀려지나요, 뭐가?
예, 이것도 또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턱을 좀 깎아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도 내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더 깎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카메라 속에. 물론 있는 것도 또 예를 들어서 얼굴을 동그랗게 해. 이렇게 뾰족하게.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터치하는 거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여러분 카메라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근데 우리는 모르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 스노우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야, 인물사진 모드를 자 인물사진 모드는 뭐냐면 제가 저 거는 요 인물사진 모드가 여기 있어요. 그죠? 요 인물사진 모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유 저까지 거를 안 배워도 되는데 왜 배우냐고 하지 마시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죠. 인물사진 요 부분을 제가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자 이것도 맞춰. 지금은 이걸 맞추면 이런 게 없어요. 있는 경우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는 아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가리키는 다른 사람은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밑에 거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위에 준비됐어요 나오죠? 저 위에 제 카메라에 준비됐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네. 예, 그렇게 준비됐어요. 그러면 이럴 때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맞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찍어본 적 없잖아. 그죠? 내 셀프만 아니고 저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면 인물이 더 살아요.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저쪽에 있는 사람을 찍을 때도 인물 사진을 그렇게 되면 준비됐어요. 초점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렌즈 DSLR 카메라를 가지면 이렇게 막 초점 뭐 이런 거 맞추잖아요. 그거 맞추는 거를 얘는 자동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조절 바로. 인물 사진도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기능이 있어서 카메라도 고장 안 나시니까 이제 오늘 내일은 저 사진도 많이 찍어 보셔. 자, 요거 이제 그 크기 내가 거리 하는 거예요. 그냥 거리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영상 촬영 방법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냥 뭐 이렇게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영상이 나온 것도 있고요. 아니면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요건 예전 안드로이드 8이나 7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8이나 7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자, 동영상 모드로 가시면 촬영 모드에서 이 빨간 거를 누르시면 되거나 아니면 동영상 모드 가서 우리 카메라 쓰는 그 버튼 누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영상 촬영 중에 화면을 캡처하려면 요거를 눌러서도 그 화면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동영상을 촬영 중인데 요거는 근거로 남기고 싶어. 물론 동영상을 틀어놓고 거기서 캡처를 하셔도 되는데 요건 사진 한 컷을 누를 때 그럴 때는 요렇게 하시라는 거야. 거기를 한번 꼭 누르면 그 장면이 사진으로 한번 저장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을 촬영을 종료하려면 다시 누르시면 되고요. 자, 흔들림 보정은 손바닥 같은 게 저기 나왔죠? 이런 것들 이거 누르시면 손바닥 보정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캡처하는 방법이니까 자,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갤럭시 E20에서 했던 거고요. 이 펀 모드는 계신 분이 있고 안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 거는 이 펀 모드가 있는데 이 펀 모드가 스냅 렌즈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런 거 있으시죠? 이게 사진 찍어갖고 뭐 여기다가 코에다가 고양이 수영 그리고 뭐 이런 거 앱 있죠? 네. 우리 웬만한 지금 여러분 카메라에 그런 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안 쓰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모드로 하는 거예요. 카메라 실험하고 폰을 선택한 대로 좌우를 이동한 다음에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카메라 안에 다 있다고요, 실은. 펀 모드라는 건데, 있는데도 우리가 못 쓴다니까? 근데 왜 이거 보고 왜 웃는 건데, 지금? 내가 봐도 웃기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뭐라 그래. 이런 거 많아요. 어이구, 이거는 무섭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 강사들은 인식을 좀 하셔야 돼. 이게 펀 모드다.
근데 우리는 이걸 옛날에는 앱으로 썼어요 다. 앱으로 쓴다. 아유 이러고 재밌잖아 이런 거. 어유 더 뚱뚱해 보이네. 어유 이건 눈깔이 튀어나오고. 하여튼 이런 게 이런 모드가 있단 말이요. 장비. 장비요? 아 장비가 아니고 관우 한우 문장이요. 관운장. 오호호호호 감사하오. 예. 하여튼 이런 모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사람 같아. 소리. 이거 하나 찍어놓을까? 우리는 왜 못 괜찮은데. 좋아. 예. 관운장인데 딱 어울리는데. 어울려. 착가닥. 자 이렇게 이게 펀 모드가 이런 거예요.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하여튼 펀 모드는 이런 식으로 찍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 정도는 자 펀 모드에 이렇게 아까 그런 것들만 있지만 이렇게 화면 자체를 주는 것들도 있어요. 자 싱글 테이크 카메라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뭐냐면 그 싱글 테이크가 있는 것들이 없고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한 번을 찍으면 몇 장이 쫙 찍혀요. 그래갖고 그 중에서 골라 쓸 수 있어. 그리고 어떤 때 동영상도 조금 찍힐 때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이라는 인식은 좀 갖고 계시고요. 이것이 다 싱글 테이크. 없는 것도 있어요. 나도 뭐도 없어. 자, 빅스비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이것도 있는 카메라 있고 없는 카메라 있는데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더보기를 갔더니 요 위에 빅스비 버전이라고 보이시나요? 요 위에 빅스비 버전 요 위에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지만 하여튼 빅스비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AR 존도 또 틀려요. 자 빅스비 버전을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빅스비 버전을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요 밑에 보시면 휴대전화 온도가 높대. 적정 온도로 내리기 위해서 그 빅스비 버전 앱이 종료된대.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와인이 있어. 와인이 나오는데 와인병을 찍으면 우리나라에 수입된 와인을 다 알아 얘가. 정식으로 수입된 거. 그래갖고 다 거기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이거 찍혔다고 지금 와인이 아니니까 검사를 못해. 그러면 다시 찾기 나가고 오케이. 야 임마. 자 아니면 자 T로 가시면 온도가 높아서 야 이게 뭐냐면 구글 렌즈나 아니면 그 네이버 렌즈의 기능인데 이게 카메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실은. 근데 이게 물론 있는 카메라도 있고 없는 카메라도 있지만 그 제가 다시 나갔다가 올게요. 이게 계속 켜놨더니 얘가 카메라 갔다가 더보기로 가서 빅스비를 들어가서 제가 얘를 찍었어. 와인으로 자꾸 가냐. 자, 보세요. 이런 걸 여기 찍으면 이게 뭔가를 11번가에 이걸 판대. 그래서 이렇게 가면 11번가의 것을 이렇게 파는 거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구글 렌즈나 아니면 네이버 렌즈 그 그린닷에 있는 렌즈나 그 기능이 거기를 안 들어가도 지금 카메라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게 들어와 있는 카메라도 있지만 없는 카메라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카메라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서부터 출시되는 건 다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아시라는 거죠. 거기 빅스비 렌즈가 있어요. 자, 그 쓰시는 방법은 여기 와인 글자도 인식해요. 얘가 글자 인식하고 아니면 시장 보기도 하고 QR코드 이런 것들도 인식합니다. 빅스비 버전은 그렇게 쓰시는 거고요. AR존은 뭐냐면 AR존은 더 재밌어요 또. AR존을 가면 나의 그 마스코트 나만의 이미지 그 이모지라고 그래 이모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걸 어디에 쓰시냐면 내가 이제 내 명함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저런 데 가면 이제 그 블로그나 이런 거 만들거나 그 SNS 같은 거 할 때 내 대문 같은 데다 내 얼굴을 그대로 안 넣어도 이런 걸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건 AR존이라고 합니다.
써보지 않으면 몰라. 근데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아세요. 예. AR 두들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 장소나 이런 걸 찍으면 이렇게 여기다가도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그 합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앱을 통해서 아니면 갤러리 앱에서도 하지만 사진에서 바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AR 두들 기능이요. 저 사진에다가도 내가 하트도 넣고 저런 걸 넣는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카메라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AR 두들 기능.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모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 너무 빨리. 이런 거를 전부 다 앱에 들어가서 다 그전에 했잖아요. 근데 이게 카메라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 데코픽 촬영은 아까 그 우리 촬영할 때 그런 것들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다 이런 것들을 해요. 자, 제일 중요하신 게 이제 프로 모드예요. 자, 프로 모드를 내가 이제 프로 모드를 가시면 우리 프로 모드 한 번도 안 찍어보죠, 그죠? 여기서 ISO, 뭐 스피드, EV, 포커스, 뭐 WD 이런 것이 뭔가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리고 갈게요. 자, 이 설정할 수 없는 옵션에 이렇게 되돌아오기 화살표가 있는 건 내가 설정한 옵션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초기화. 그 다음에 ISO라는 건 뭐냐면 어두운 환경에서 밝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밝아져요. 그런데 그게 높을수록 밝아지긴 하는데 노이즈가 발생해. 흔들림이 발생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씨가 사진이 오히려 더 잘 나와요. 실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노을 이럴 때가 사진이 제일 이뻐요. 그래서 그 ISO 이제 근데 이제 날씨가 워낙 그 쨍쨍한데 이렇게 서 있는 경우 그림자 같은 게 많잖아요. 이럴 때는 ISO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 쉬었다.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엊그제 전화했다고. ISO 이제 그다음에 쳤다. 요거는 쳤다 속도예요. 우리가 DSLR 카메라 이렇게 조정하실 때 그 뭐 감도 이렇게 뭐 11에다 놓고 뭐 속도를 뭐에 맞추라고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한번 해볼게요. ISO를 제가 누르면 자동으로 지금 돼 있는데 요거를 숫자를 이렇게 누르면 자, 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는 잘 안 되시지만 제가 이렇게 놓고 할게요. 이게 화면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래요.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ISO는 이거고 스피드 속도는 셔터 속도예요. 셔터 속도. 그 다음에 노출각.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완전히 틀려지죠. 그죠? 보이세요? 네. 껌껌해지고 환해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걸 우리는 한 번도 조정 안 해봤죠. 다음에 포커스. 이것도 수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 그래요. 그죠?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으시면 되죠. 하여튼 이렇게 이것이 다 프로 모드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프로 모드를 한 번도 조정 귀찮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 찍으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조리개가 이렇게 많이 열릴 것이냐 이렇게 이게 우리 DSLR 카메라 이 뭐 11에 놓고 찍었다 무슨 뭐 16에 놓고 찍었다 아니면 이게 처음에 가서 사진 가리킬 때 뭘 하냐면 꽃 하나 찍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찍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와서 나중에 그거를 현상화하거나 이럴 때 비교를 해요. 뭐예요? 내가 노출을 얼마나 조리개를 얼마에 놨는가 이거를 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진 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밌는 거는 무조건 DSLR 카메라 막 100만 원짜리 아니 300만 원짜리 2만 원 거 사줘. 다 자기네들이 돈 먹으려고. 자, 노출 보정은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를 자, 지금부터 이제 사진 감상하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이거를 노출을 보정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프로 모드로 잘 찍으시면 이렇게 되고요. 역광이나 노을이 질 때나 역광도 이렇게 잘 찍으시면 여러분 예쁜 사진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거 안 찍어보죠. 이거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DSLR 카메라나 이런 카메라로 찍은 것보다 이거 스마트폰 A8로 찍은 거예요. 갤럭시 8로. 이게 이제 제게 아니고 그 작가들이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한 장만 찍지 마시고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 돌아서도 찍고 이렇게 여러 장을 찍어서 그 중에 한 장을 잘 건지시면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한 번만 딱 찍고 됐어. 자, 그다음에 자 이런 것들 가진 경우도 렌즈를 우리가 앞에 거는 일반 렌즈로 쓴 거고 저쪽 거는 초광각.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그냥 사진에서 이렇게 나무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개, 세 개 있는 거 이거를 누르시거나 숫자가 있으면 그걸 움직여서 찍으시면 같은 자리에서 찍어도 저렇게 넓은 광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봐요. 이런 걸 해보셔요. 오토포커스 자동으로 그 AF라고 써 있는 거 오토포커스는 자동으로 지가 맞춘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맞춰도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그 카메라를 했을 때 자동으로 안 맞으니까 안 맞아도 가운데를 내가 찍고 싶은 그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저기 가운데 표시 하나 나오죠. 이렇게 누르면 저기 화면에 자물통 같은 거 하나 나오잖아요. 이렇게 맞추시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그 사진이 잘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자, 그 OIS라는 게 뭐냐면 우리 카메라가 보통 있으면 한 3개, 4개 뒤에 달려 있으시죠, 여러분 거. 근데 그 카메라가 3개, 4개 달려 있는데도 그걸 뭔지를 몰라. 근데 그 카메라마다 다 실은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에 어떤 거 요거 하나는 심도 카메라, 하나는 광각 카메라, 이건 광원 카메라 이거 다 틀려요, 실은. 그래서 뭐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때마다 그 카메라가 작동이 다 틀린 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카메라 줌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카메라 요 속에 이따만한 카메라 이렇게 갖고 망원 렌즈까지 있는데 이거를 요 안에다 다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저는 안 뜯어봐서 몰라. 자, 음식 모드도 더보기에서 음식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음식 모드가 있다는 거 아시는 분 있어요? 아마 여기서 반은 아시고 반은 모르셨을 겁니다. 그 음식 모드를 찍으시는 것도 자 보세요. 자, 음식을 옆에서 찍을 것이냐 위에서 찍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얘가 먹음직스럽냐 안 먹음직스럽냐 이런 구도를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라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들은 위에서 찍으면 조금 전 거는 요거는 위에서 찍은 게 맞는데 얘는 이 높이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선 하나 걷더니 어느 중학교에서 이런 게 있었대. 짬밥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짬밥을 줄이는 방법을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 한 분이 연구를 했대요. 했는데 뭐 조금 자기가 퍼가기도 하고 했는데도 하나도 안 줄어들었어. 자, 그랬는데 그 한 친구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 식판 밥 닿는 데다 이렇게 줄을 거뒀어. 무지개. 그래서 요만큼은 얼마, 요만큼은 얼마라는 줄을 거뒀어. 바로 10%씩이 줄어가더래. 한 번에.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고 불티나게 외국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 식판이. 국군 장병에도 그걸 줬고.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만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식판의 두께만큼을 그만큼을 풀면 반 공기. 원래 그 식판이 제대로 풀면 2공기가 들어간답니다. 근데 2공기를 갖다가 다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이면 반 공기, 요만큼